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인들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의인화했다라는 게 이 작품의 굉장히 잠을 의인화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잠이 의인화되면서 그 잠이라는 녀석이 뭐예요? 청자가 됩니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화자가 있으면 지금 이 시에 있어서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대상, 그 청자는 바로 잠이라는 의인화된 녀석이에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이미 해학적이라고 재미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를 보면 사음보입니다. 그렇죠? 사사조의 사음보 형태가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또 생각을 해보시면 형식적인 얘기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징들이 되겠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노래는 바느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노동요보다는 서정적인 노래의 서정적인 노래의 성격이 더욱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정적인 노래의 성격이 왜 그런고 하니 그 일하는 것 이야기보다는 나의 한탄, 나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더욱더 줄을 이루기 때문에 노동요라고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정요의 성격이 더욱더 강하다. 요거까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느질하면서 부르는 노래, 잠노래 어떤 내용인지, 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상황하고 일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볼까요? 자마자마 짙은 자마 이내 눈에 쌓인 자마. 벌써 확 감이 올지도 몰라요. 이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듣고 자야지 할 때 지금 이렇게 졸다가 아유 이거 마지막 강의 듣고 자야 되는데 이랬을지 모르죠. 그러면서 아유 이놈의 잠 왜 눈에 자꾸 내 눈에 찾아오는 거야 이놈의 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염치불구 이내자마 검치두덕 이내자마. 자, 뭐 쉬운 단어들인데 검치두덕은 조금 어려운 단어겠네요. 그렇죠? 현대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욕심 언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욕심 언덕. 그러니까 욕심 많은 이내자마. 무슨 욕심이에요? 한번 나를 점령했으면 됐지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계속 나를 점령하는 잠. 자,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밤에 잠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밤에 잠을 자지 이 사람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어제 밤에 충분히 잤으면 됐잖아. 혹은 충분히 잤는데도 왜 오늘 졸리지?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겠는데 그 뒤에 가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 궁금증이.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놈의 잠이라는 의인화된 녀석, 이 녀석이 염치불구하고 어젯밤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잠이 자꾸 온다. 나쁜 녀석. 괴로워요.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을 기승전결 4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기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아침에도 찾아오는 잠, 밤뿐만 아니라 염치 없이 자꾸 오는 잠 때문에 짜증이 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 짜증이 나는 것 같지만 괜히 어감상으로 보면 잠이라는 녀석을 내 잠이라고 해서 내게 귀속이 돼 있으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친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짜증의 대상이고 부정의 대상이면 틀림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승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마자마 무삼잠고 자마자마 무슨 잠이냐 무슨 잠이길래 잠이냐 이런 뜻이겠죠. 무슨 잠이냐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잠이냐. 가라 멀리 가라 멀리 좀 가. 시상 뭔지 알겠죠? 세상이죠. 그냥 세상 사람 무수하다 너무나 많은데 구태여 너난 간데 없어라는 것은 갈 곳이 없어로 해석하는 것이 갈 곳이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구태여 너는 찾아갈 곳이 나밖에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원치 않는 이내 눈에 이렇다시 자심하뇨. 자, 이렇다시는 이와 같이 이렇듯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심하냐 점점 더 심하다 점점 심하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다른데 좀 갈 데가 없느냐 왜 꼭 나한테만 찾아와서 점점 심해지느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자, 밤낮으로 한가롭게 월명동창 뜻이 뭔지 알겠죠? 달이 밝은 동쪽 창에 혼자 앉아서 3, 4경 깊은 시간, 늦은 시간이 되겠죠? 깊은 밤을 허도히 보내면서 헛되이 그러니까 허송세월 한다 이런 뜻이죠. 허송세월.
헛되게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잠 들지 못해서 한탄하는 그런 사람이 있건만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내 상황이라면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누군가의 상황, 즉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밤낮으로 너무나 한가해. 그래서 달이 떠 있는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쓰면서 굉장히 자만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백수 녀석이 있어요. 할 일 없는 백수 녀석. 그런 녀석이 있는데 무상불청, 내가 원하지도 않은 그런 원망 소리를 온 때마다 듣난 거니. 자, 원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왜 올 때마다 듣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사람, 나와 대조적인 사람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여기 뭐 내와 그런 사람하고는 대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을 자면 안 되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은 잠이 안 와서 괴로운 사람이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갔으면 너는 정말 반겨맞이를 받았을 텐데. 그죠? 근데 왜 나에게 와서 맨날 원망 소리를 듣느냐? 너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죠? 자, 한가한 사람 두고 하필이면 나에게 와서 왜 욕을 먹느냐 이 녀석아.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기승 부분이었습니다. 자, 기 무슨 얘기였죠? 밤낮 없이 찾아오는 잠 정말 짜증나. 이거 기였죠? 계승해서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 짜증이 물밀듯이 납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왜 나를 자꾸 찾아오니? 그러니까 욕먹지 않니? 다른 사람, 한가한 사람, 잠 못 자서 괴로워하는 사람 좀 찾아가서 푹 좀 자게 해줘라 이 녀석아. 이렇게 넘어갔어요. 석반을 거두치고, 석반 저녁 식사겠죠. 저녁 식사를 거두고, 그러니까 다 먹고 나서 황혼이 되든 마듯 저녁 무렵이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되자마자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녁이 되자마자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 먹고. 그러니까 인양반은요, 밤에 충분히 자고 나서 낮에도 잠이 오거나 아침에도 잠이 와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밤낮 아침 할 것 없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낮에 일을 다 끝낼 수 없었어요. 그건 게을러서 일을 못 끝낸 것이 아니고, 여인이라고 보았을 땐 낮에 이제 밭일이나 논일이나 이런 농사일을 하고, 또 밤에는 뭐예요? 바느질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 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박비들어. 자,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언하당이라는 것은 말을 마치고 뭐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자마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말을 하자마자보다는 여기 말을 안 했죠. 마음 먹고가 안문맥에 있으니까 말을 그냥 살짝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먹자마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자마자 황혼이라, 뭐요? 해가 졌더라, 밤이 되었더라. 그래서 섬소목수 박비들어, 여인의 손이니까 미화시켜서 내 아름다운 손을 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내요. 자, 이거 뭐예요? 등잔 앞에 밤이니까 고개 숙여서 뭔지 알겠죠? 바느질하는 실을 한바람이라는 것은 요거는 아마도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왜 우리가 한 팔의 정도 길이, 그러니까 실의 어떤 단위를 얘기하는 것으로, 실의 어떤 길이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음상으로 한 발이라고 하면 팔 쫙 벌렸을 때 한 끝까지의 길이를, 그러니까 손끝에서 손끝까지 요 길이 지금 선생님이 화면이 작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끝에서 끝에까지 이렇게 넓히면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제 한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실 한 발을 풀어내어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풀어내어. 드문드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드문드문. 질긋바늘 이건 뭐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바늘 하나 길이가 찰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명확하게 해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드문드물 바늘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냥 해석하세요. 두어뜸, 그러니까 이건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는 그 한 땀 한 땀 들어봤죠? 여기 천이 있으면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는 그 단위를 또 이야기하게 되겠죠.
두어 땀을 한 땀 한 땀을 뜨든 말든 뜨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순간 난데없는 이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황혼이 되자마자 해질 무렵이 되자마자 낮에 다 하지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 먹자마자 이제는 뭐예요? 황혼이더라. 밤이 어두워 깊어 가더라. 그래서 여인의 손을 받비들어서 등잔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한 발을 풀어내서 드문드문 한 바늘 한 바늘 두어 땀 뜨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순간 난데없이 이놈의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바느질이 잡노래에서 바느질이 노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노동요라고 한다면 바느질 노래라고 볼 수 있는 노래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전환 부분 정리해 보면 낮에 못한 일을 하는 저녁에 나를 괴롭히는 잠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승전결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밤낮 없이 찾아오는 이놈의 잠아, 너는 왜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닌 나같이 바쁘고 괴로운 사람을 찾아오니? 낮에 못한 일, 전으로 넘어왔어요. 낮에 못한 일 하겠다고 늦은 밤에 바느질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몇 바늘 꿰지도 못해서 잠이 또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결론 부분 들어갈까요? 눈썹 속에 숨은 눈과 눈알로 솟아온가. 자, 이건 이게 아니라 눈 아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참 답답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이놈의 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는 저는 왕래하며 무삼 요수 피우는가? 자, 요망스러운 술수를 피우고 있느냐?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맑은 눈이 이제 희미해가지고 흘리멍텅해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잠에 의해 희미해지는 나의 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아주 재밌는 작품이었죠. 그러니까 해석상 여러분들이 몇 개의 단어는 옛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단어들을 빼고 해석을 하도 시적 화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자를 설정하고 있는데 화자는 한 여인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청자는 누가 됩니까? 그렇죠. 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녀석은 부정적인 녀석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잠은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거. 이 작품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여인은 뭐예요? 고생하는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의 여인의 삶 그런 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옛 어머니들이 얼마나 심한 고생, 노동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잠을 쫓아가면서 바느질을 하고 농사일을 하고 아침밥을 짓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사셨는지를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